새로운 날이 밝고 새로운 시작이 선언됩니다. 그는 비정상 존재들을 위한 감옥의 깨끗한 복도를 걷습니다. 한 감방 안에서 작은 시체 요정이라 불리는 악마가 그녀의 자유를 간청합니다. 구칭펑을 만나보세요. 그는 수습 퇴마사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주인공으로서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찰나 악마의 눈물은 사라지고 강력하고 매혹적인 아우라로 바뀝니다. 구칭펑은 그녀의 주문에 즉시 사로잡혔습니다.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그는 이 생명체에게 넘어간 많은 경비원들을 떠올리며 환영과 싸웁니다. 그의 결의를 다지며 그는 그녀의 마법을 값싼 속임수로 치부하고 무시한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악마는 그의 저항에 완전히 놀라버린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힘이 실패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보랏빛 불꽃이 일어나자 악마는 전략을 바꿨다. 번쩍이는 빛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 매혹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명령조로 바뀌었다. 그녀는 인턴에게 자신을 풀라고 한다. 주문은 처녀와 수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인다. 구팅펑은 필사적으로 감옥의 현실에 자신을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치명적인 환상을 다시 보지 말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그의 뇌를 번개처럼 강타합니다. 악마는 달콤한 유혹자에서 엄격한 처벌자로 다시 전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년의 반응은 글쎄요, 정확히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는 문이 닫혀있는 한 잠깐 보는 것은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녀의 낮은 수련 수준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남편을 부르는 것을 듣고 돌아섭니다. 악마는 그에게 완벽한 환상으로 포즈를 취하며 자신이 아름답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전문적인 행동이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감옥 복도를 울립니다. 구칭펑은 그가 가두어야 했던 괴물을 풀어주며 감방을 엽니다. 그녀의 유혹적인 미소는 절대적인 승리의 표정으로 변한다. 아름다운 소녀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사악한 미소가 드러난다. 그녀의 진정한 괴물 같은 힘이 마침내 우리에서 풀려난다. 소녀가 소년을 공격하며 그의 목에 이빨을 박습니다. 악마 같은 표정으로 그녀는 치비 스타일로 그를 물려합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그가 혼란스러울 때 소년은 통제된다. 하트 눈을 한 소년을 보고 소년은 놀란다. 시스템은 악마의 공격을 알리고 방어를 시작한다. 소년은 머리를 긁적입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 그를 방해하는 이상한 소리에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철창 뒤 소녀가 다시 그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둘 다 무서운 걸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소녀는 유령을 보고 두려워 도망칩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치명적 의도로 감방에서 몸을 던집니다. 구칭펑은 그녀가 다가오는 걸 보고 겁에 질립니다. 보라색 에너지가 잠깐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감옥 복도를 빠르게 달립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악의 가면이다. 그녀는 입맞춤이 아닌 공성추처럼 그에게 부딪힌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이상한 시스템 알림을 본다. 충격으로 그들 둘은 뒤쪽의 돌벽으로 날아갑니다. 악마 여인은 그 위에 서서 그녀의 명백한 승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비디오 게임 안에 있다는 걸 막 발견했어요. 악마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과 소통하려고 해요. 시스템은 그에게만 보이는 비공개 인터페이스임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모든 악마의 공격을 강화로 바꾸는 강해지기 시스템입니다. 위험한 깨달음이 구칭펑에게 옵니다. 그는 이제 이 감옥에서 무적이에요. 악마 여자는 무시당한 것에 격분하여 또 다른 맹렬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빛의 섬광이 그녀를 가로막고 그녀의 형태를 왜곡시킵니다. 공격 도중 구칭펑은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다소 놀랍다고 인정하며 몸을 돌립니다. 그는 무섭지 않고 그의 아름다운 괴물이 이제 유아가 된 것에 짜증만 난다. 한때 무서웠던 악마는 이제 순수한 혼란 상태로 위를 쳐다본다. 그녀의 혼란은 빠르게 작은 송곳니가 드러난 짜증으로 변한다. 그녀의 힘이 다하여 그를 무시했다고 비난하며 노려봅니다. 악마는 어떻게든 원래의 크기로 돌아와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감싸며 악마의 강력한 에너지가 번쩍입니다. 그녀는 그를 경멸하며 복도 건너로 던진다. 잔혹한 주먹이 그에게 명중하여 돌바닥에 그를 내던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울리며 그의 방어력을 또 한 번 증가시킵니다. 위험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친다. 그녀를 더 화나게 하면 어떨까?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조롱하며 더 노력해야 하는지 묻는다. 악마 같은 여자가 그를 내려다보며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의 조롱은 그녀를 극도의 분노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맹렬하게 공격했고 그의 방어 수치는 치명타가 발생할 때마다 급격히 상승했다. 그는 남은 에너지 속에 앉아 힘이 몸을 흐르는 걸 느낀다. 그는 그녀를 자극하며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의 방어 수치는 계속 상승한다. 하지만 그는 매번의 공격마다 얻는 이득이 점점 줄어드는 걸 알아차린다.
구잉팡은 시스템이 왜 갑자기 수익을 줄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스템은 그가 강해질수록 그녀의 공격이 덜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그를 강타한다. 그녀와 계속 레벨업하려면 더 강한 악마를 찾아야 한다. 목표 달성. 그는 악마 소녀를 가볍게 발로 차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은 순식간에 포로에서 개인 마사지사로 변합니다. 그는 누워서 새로 얻은 무적의 열매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악마 소녀는 이제 화난 아이처럼 이 굴욕을 쉽게 넘기지 않는다. 시스템은 그의 방어력이 최대치에 도달해 새로운 재능이 열렸다고 발표한다. 구칭펑은 일어나 악맥의 그녀의 유용성이 끝났다고 차분히 알립니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고 권력의 역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그가 그녀의 턱을 벌리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두려운 눈과 만난다. 먹이를 연구하는 포식자처럼 그는 왜 그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묻는다. 그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그는 그녀에게 복종을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준비로 사악한 미소가 번진다. 그가 말하는 시험은 그녀가 순종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발로 차는 것 같다. 패배한 악마 여인은 힘이 깜빡이는 가운데 눈물만 흘린다. 악마 여인은 그의 앞에 무릎 꿇고 힘은 완전히 부서졌다. 구싱펑은 그녀에게 샌드백 역할에서 그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알리며 그녀를 다시 감방에 넣습니다. 다시 죄수가 된 그녀는 그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주인을 위해 춤을 춥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완전한 복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올바른 자세를 직접 시범 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의 기준에 못 미치면 그는 그녀를 부서진 인형처럼 내팽개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손짓을 하며 그녀에게 동작을 연습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감옥의 새로운 춤 강사는 그날의 일을 마치고 떠납니다. 구칭펑은 그녀의 다음 공연을 위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구칭펑은 방금 떠난 감방에서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그는 넓고 텅 빈 복도를 지나며 발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립니다. 그의 길은 감옥 본부로 이어진다. 그는 감옥 구조를 검토하며 점점 더 위험한 세 층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임시 근로자 신분으로 가장 약한 층에만 접근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작업 매뉴얼을 손에 들고 그는 1단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강화를 찾기 위해 결연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마 사냥 계획은 즉시 멈춥니다. 문간에서 그의 근무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무적의 교도소장은 퇴근하려 서둘러 나갑니다. 그의 방으로 돌아온 구 징팽는 그의 침묵의 파트너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는 악마에게 얻어맞는 것 외에 강해질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시스템은 로딩 화면만 제공하고 그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움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힘을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의 탐색은 결국 마기 진압부서의 기록 보관소로 이어집니다. 그는 수많은 수련 기술과 두루마리가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보완할 기술을 찾으려 선반을 훑어봅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철포삼 기술 매뉴얼이다. 이 기술이 그의 강력한 방어 능력을 완벽하게 강화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필요한 것을 찾은 그는 붙잡히기 전 도서관에서 서둘러 도망친다. 그의 대담한 탈출은 기록 보관소 관리인에 의해 곧 막힌다. 하지만 담당자는 구 징팽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몰래 얻은 보물을 가지고 도망치며 기뻐했다. 그의 방에 안전한 곳으로 돌아와 그는 고대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가 깊은 수련 상태에 들어가자 영적인 에너지가 그를 감쌉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성공적으로 기술을 익히고 명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10년의 작업을 하룻밤에 마스터했다. 훈련을 마치고 그는 새 힘을 시험하려 떠날 준비를 한다. 그는 철포삼이 자신의 방어 재능을 완벽히 숨긴다는 걸 확인한다. 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그는 자신감 있게 구내를 걷는다. 구칭펑은 그의 근무교대에 도착하여 동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의 동료 장정은 그의 갑작스러운 열정과 시간 엄수에 완전히 당황합니다. 그는 구칭펑이 항상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친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일찍 출근하겠다고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장정은 이 갑작스러운 근무 태도의 변화에 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득되었거나 적어도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떠난다. 구칭펑은 그를 배웅하며 그 순간만큼은 친절한 태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혼자 남자마자 가면이 벗겨진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퍼지며 자신의 놀이터를 둘러본다. 오늘 훈련 상대가 될 불운한 악마는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왕국의 열쇠를 쥔 그는 사냥을 시작한다. 사슬로 묶이고 붉게 빛나는 봉인이 있는 감방에 다가간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다음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와 같다. 망설임 없이 그는 고대의 결계를 깨기 위해 손을 뻗는다. 그러나 문 너머의 무언가가 그를 주시하고 있다.
세상이 높고 그는 햇빛이 내리쬐는 초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으며 삭막한 감옥이 생동감 넘치는 풍경으로 변한 것을 봐요. 그는 주변을 의심하며 멀리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중 한 여성이 몸을 돌리며 우아하고 조용한 초대를 보낸다. 그는 따뜻함에 매료되어 위험한 평온함에 감싸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한 붉은 태양을 의아해한다. 그 위에 걸려있다. 하지만 이건 태양이 아닙니다. 거대한 눈이 서서히 열리며 그를 주시하고 있어요. 거대한 눈의 압박이 내려와 평화로운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아름다운 초원이 녹아내리고 해골과 죽음의 음산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구칭펑은 황무지에서 악마의 진정한 힘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 무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생명체는 커서 그림자가 구칭펑을 덮고 발을 들어 그를 짓밟으려 해요. 그는 엄청난 힘으로 내려오는 거대한 발을 견딜 수밖에 없어요. 괴물의 하나뿐인 핏발선 눈이 냉정한 의도로 파괴를 지켜본다. 그를 압도하는 크기로 서 있는 괴물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한다. 구칭펑이 그 이름을 외치자 시스템이 그의 영혼의 힘을 강화해주는 보상을 준다. 그는 현실로 돌아와 그 공격이 강력한 환상임을 알아차린다. 감옥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겸손한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구칭펑의 표정은 순전한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문에 걸려있던 고대의 봉인이 부서져 떨어진다. 부적은 사라지고 보호 마법은 무효화된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을 내린다. 작은 날개가 달린 눈알이 나타나서 격렬한 분노를 발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칭펑은 단순히 무거운 돌문을 다시 닫아버립니다. 악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탈출은 우스꽝스럽게 짧게 끝났다. 구칭펑은 작은 생물을 보며 전혀 감명받지 않는다. 악마는 그의 얼굴 앞으로 날아가서 격렬하게 자신의 하인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환영의 힘을 사용하려 하지만 구칭펑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움직여 공중에 떠있는 날개 달린 눈알을 잡아챘다. 그는 고군분투하는 악마를 손에 쥐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짓 하나로 개인 공간을 무시했습니다. 그 생물은 인간이 자신의 기술을 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고통의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때 마침 동료 경비원이 도착합니다. 그는 악마의 피를 구칭펑의 피로 착각하고 도움을 제안합니다. 실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는 구석에서 분노에 찬 작은 악마가 굴욕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작은 악마는 회복하여 구칭펑에게 잔혹함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환상의 힘을 발휘하여 홀을 보랏빛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구칭펑은 눈을 가리고 공격을 보거나 듣지 않는 척한다. 그는 정신적 황무지로 다시 빠져들어 악마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한다. 그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진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것이다. 괴물은 그를 고문하겠다고 맹세한다. 엄청난 영적 압박이 그를 짓누르며 그 비열한 인간에게 무릎 꿇으라고 포효한다. 그의 목소리는 환상의 근본을 흔들리게 만든다. 구칭펑은 정신적 공격이 공격인지 궁금해하며 다리가 흔들립니다. 악마는 모든 힘을 발휘해 무릎 꿇으라는 명령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거의 무너질 때 시스템이 반응하여 그의 영혼의 힘을 강화합니다. 시스템 알림이 가득 차면서 그의 영혼력이 급상승합니다. 그는 영혼력을 최대치로 채웠고 새로운 안구 기술도 해제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감사보다는 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머리가 아파. 그는 새로운 시야를 상쾌한 느낌으로 묘사하며 그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 정신세계 안에서 악마의 환상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다. 새로운 힘을 얻은 구칭펑은 쉽게 악마의 정신적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는 이 작은 눈알이 새 기술을 시험하기에 완벽한 대상이라 결심합니다. 한때 무서웠던 괴물은 그 본래의 초라한 모습으로 격화됩니다. 그는 자신의 환영을 풀어 그 작은 생명체에게 반격합니다. 악마는 자신이 만든 환영에 당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구칭펑은 정신적 왕좌에 앉아 악마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합니다. 그 생명체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힘이 돌아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그는 악마를 붙잡고 있고 악마는 기술이 도난당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손짓으로 구칭펑은 새롭게 얻은 지배력을 주장합니다. 한때 강력했던 악마는 자비를 구하며 물러나고 그는 새로운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환상 마법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습니다. 그 기술은 두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환영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조종해요. 하지만 이 기술에는 한계가 있어서 작동하려면 시선 접촉과 충분한 영적 힘이 필요해요. 그는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해요. 지금 강점을 생각하며 약한 적에게는 자신감이 있지만 강한 적에게는 조심해요. 시스템은 3개의 권력 구조를 5개의 주요 무술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영역들은 악마 사냥꾼 부서의 5개 등급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각 주요 영역은 9 하늘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오르기 위한 긴 사다리입니다. 구칭펑은 진정한 대가와 맞설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 주먹을 쥡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약한 기수경의 삼중천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의 시스템은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신으로 만들었다. 다음 움직임을 계획할 때 그림자 속에서 목소리가 그를 부른다. 봉인된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갑작스러운 태도를 의문시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지팡이를 든 노인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구칭펑에게 부적 재료를 모으러 온 것인지 묻습니다. 구칭펑은 당황합니다. 노인의 이상한 질문에 의아해하며 노인은 요괴사냥 부서가 요즘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몇 주 전에 모아둔 물자가 이렇게 신속하게 사용된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은 극단적인 상황을 준비한다. 구칭펑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노인의 의도를 오해했다. 하지만 노인은 옷을 벗으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검은 나무 조각을 건네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물질을 구칭펑에게 선물로 내밀었다. 우리 소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그 물질이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노인은 죄수로 감방문을 통해 물건을 건네주고 있다. 죄수는 구칭펑이 악마의 감방에 손을 뻗는 대담함에 당황한 듯하다. 구칭펑은 안에 있는 죄수에게 조급하게 그 물건을 요구한다. 노인은 이상한 나무 조각을 그의 내민 손에 놓습니다.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죄수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칭펑은 단순한 나무 껍질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남겨졌다. 그는 그 물질을 가까이 가져가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 문에 붙은 부적 냄새가 그에게 실마리를 줍니다. 그는 그 노인이 나무 요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몸이 강력한 재료의 원천임을 알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감옥은 재생 가능한 자원의 도서관입니다. 그는 잠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죄수를 착취하는 것의 윤리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잠깐 든 생각을 빨리 떨친다. 그는 노인의 이상한 요청을 무시하고 가려 하지만 죄수의 목소리가 그를 멈춘다. 복도에 외로운 간청이 울려 퍼진다. 노인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10년 침묵 후 간단히 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전합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구칭펑은 봉인을 풀어요. 녹색 빛이 사슬을 끊으며 반짝입니다. 그는 문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늙은 악마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신중히 위험을 감수하며 감방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다. 세계가 변하고 차가운 감옥은 평화로운 안뜰로 바뀐다. 악마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말에는 미묘한 마법이 얽혀 있어요. 그러나 온화한 태도 뒤에는 더 사악하고 강력한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늙은 악마는 놀라며 구칭펑이 어떻게 그의 환상 속으로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이 구칭펑은 개인적인 이야기 경험을 더 좋아한다고 설명하며 편안히 앉습니다. 그는 악맥에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이야기를 계속할지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갑자기 이야기를 어두운 반전으로 끝내며 나무가 마을 전체를 먹어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지만 구칭펑은 그 공격에 전혀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악마는 이것이 자신의 힘의 한계임을 확인하며 구칭펑은 그 공격을 손쉽게 피한다. 이야기는 쓸모없다고 판단한 악마는 손님을 그냥 삼키기로 결심한다.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뿌리가 땅에 박힙니다. 그의 힘이 치솟자 온화했던 노인은 사라지고 거대한 괴물 같은 나무 정령으로 변합니다. 나무 껍질 같은 피부가 단단해지고 눈은 악의적인 녹색으로 빛나요. 그것이 움직이기도 전에 구칭펑은 주먹으로 그것을 날려버린다. 그는 그 생명체의 형편없는 이야기 예절을 꾸짖으며 이는 정말 타당한 불평이었다. 악마는 극적인 등장 방식이 방해받아 화가 나서 일어납니다. 물러나서 인간에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합니다. 악마는 구칭펑에게 무례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두운 덩굴을 풀어 그를 짓누르려 합니다. 잠시 구칭펑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듯 보입니다. 뿌리가 그를 감싸며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이 새로운 능력치를 부여합니다. 악마는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빛나는 녹색 덩굴에 얽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구칭펑은 압도적인 압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악맥에 조금 더 힘을 내보라고 대담하게 요구합니다. 그의 조롱에 분노한 악마는 이 어리석음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뿌리들이 조여들어 그를 숨막히는 고치 속에 감쌉니다. 악마는 그를 먼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의도로 전력을 다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에게 전설적인 힘의 재능을 열어주며 그의 노고에 보답합니다. 푸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며 뿌리 감옥을 안에서 갈라놓습니다. 구칭펑은 속박을 부수고 이제 엄청난 힘의 아우라를 발산합니다. 나무 악마는 믿기지 않는 듯 바라보며 그의 먹잇감이 포식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구칭펑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지며 그는 새로운 힘을 만끽합니다. 나무 악마는 뒤로 물러나며 인턴에게 멀리 떨어져 달라고 애원합니다. 구칭펑은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복수를 할 기회를 즐깁니다. 그는 악마에게 진정한 공포를 가르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장면은 갑자기 전환되어 전투는 이상한 덩굴로 덮인 벽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제 소년의 개인 마사지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파괴의 무기였던 악마의 촉수들이 이제 그의 주인의 근육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묻혀있던 마법 무기에 의해 타락한 단순한 나무였다고 해요. 구칭펑은 그의 얼굴을 붙잡고 이 강력한 유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패배하고 부서진 악마는 그의 주인의 날카로운 지성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는 마법 무기가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검, 모광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때 강력한 지구 등급의 무기였던 이 검은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되어 그 힘이 낮은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칭펑은 악마가 검에 잃어버린 영적 에너지를 흡수했음을 정확히 추측합니다. 그는 악마의 아첨을 끊고 그의 마사지 세션이 끝난 듯 보입니다. 옷을 입은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칼의 위치를 요구했다. 악마는 자신만 아는 곳에 그것을 사냥꾼들로부터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구칭펑은 악마의 장난에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며 일어섭니다. 그는 노인을 붙잡고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자 결국 악마가 세부 사항을 털어놓습니다. 위치를 확보한 후 구팅펑은 내일 자신의 마사지사를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납니다. 패배한 나무 요정은 그의 새로운 주인에게 공손히 작별 인사를 합니다. 구팅펑은 그의 계획이 새벽까지 지연된 것에 짜증을 내며 걸어갑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첫 번째 제자인 작은 시체 요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그녀의 감방 앞에 서게 되었고 봉인들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개인 연예인에게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는 웃으며 그녀에게 다음 공연에 대한 새 지시를 준다. 악마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주인의 이상한 요청에 동의한다. 그녀는 변신하지만 그녀의 기녀 해석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구징펑은 그녀의 창의적인 해석에 불평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의 음흉한 웃음이 멈추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에게 멈추라고 해요. 그는 새로운 무용수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하며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남겨요. 장면은 밝고 화창한 날의 학교로 보이는 곳으로 바뀌어요. 한 젊은 학생이 그에게 긴장된 모습으로 진심 어린 연애 편지를 줘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며 얼굴이 사랑으로 붉어졌습니다. 다른 팬들은 질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구칭펑은 가장 애국적인 변명으로 그녀를 거절합니다. 그는 포즈를 취하며 가상의 팬클럽의 찬사를 즐깁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지면서 그는 소녀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작은 악마가 이 기묘한 정신영화의 감독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극은 긴급 보고로 중단됩니다. 환상은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로 혼란에 빠진 궁전으로 변합니다. 한 전령이 뛰어들어와 7나라의 지도자들이 포위했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이는 침략이 아닙니다. 모두가 죽은게 청혼하러 온 것입니다. 신부들은 이미 성문을 뚫고 들어왔다. 왕좌의 방을 급습하며 한 여성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며 오늘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으로서 역할을 즐기는 구칭펑은 모두가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합니다. 여성들의 간절한 주군을 향한 외침이 환상을 흔들며 울려 퍼집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와 악마 여인이 여전히 의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즐거운 환상을 방해한 눈알 악마에게 짜증이 나서 몸을 일으킨다. 작은 악마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칭펑의 교대 시간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구칭펑은 피곤한 하품을 하며 방해받은 즐거운 꿈에 약간 짜증이 난 듯 악마 여인에게 가볍게 손짓하며 그날 밤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깍 소리를 내며 그는 그녀를 다음 세션까지 감방에 가둡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떠나며 다음 힘을 키울 생각에 몰두해요. 한 동료가 그를 멈추고 그의 유난히 쾌활한 태도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구칭펑의 팔을 잡아요. 무언가 큰일이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그는 그를 옆으로 불러서 국에서 온 속보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고위급 악마 사냥꾼 팀 전체가 전멸되었다고 밝힙니다. 구칭펑의 반응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경력 기회의 기쁨이었다. 경비원은 5명의 사냥꾼이 죽으면서 갑자기 여러 직책이 공석이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구칭펑은 주에 깊게 듣고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동료는 그 생각을 일축하며 그 자리는 그의 계급보다 훨씬 높은 사냥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내 제자가 승진했고 다른 사냥꾼 1명이 더 높은 역할로 갔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황색 등급 마귀 사냥꾼 자리 하나만 남았어요. 내 제자들이 모두 승진했으니 그는 마지막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궁금해해요. 구칭펑의 얼굴에 느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퍼진다.
동료가 전통적인 무술 대회를 통해 공석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전통을 밝힌다. 대회라고? 마치 우주가 그의 승진을 은쟁반에 올려주는 것 같다. 행사는 지금으로부터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 신청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의 동료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며 야심찬 약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3일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는 구칭퍼는 황급 헌터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봅니다. 그의 진짜 상은 감옥 2층과 더 강한 악마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사악한 미소가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은 그가 기다려온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의 동료는 그러나 현실의 가혹한 면을 보여줄 준비가 된 듯하다. 그는 약한 수련자들의 희망을 일축하며 구칭펑에게 본업에 충실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고 어디 등록할 수 있는지 급히 묻고 있어요. 당황한 동료는 더듬거리며 장소를 말합니다. 의로운 기의 전당. 그의 동료는 왜 그가 대회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구칭펑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인간을 보호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그의 조용한 성향에 맞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새 기술 무기를 살펴보며 현재 등급을 훨씬 넘는 힘을 지녔음을 깨닫습니다. 이 정도 힘이라면 대회에서 진리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가 마침내 따라잡아 정말 참가할 생각인지 묻는다. 구팅펑은 섬뜩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미소로 의도를 확인한다.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승리가 모든 의심을 잠재울 거라 확신해요. 경비원은 그 게으른 인턴이 언제 이렇게 거만해졌는지 궁금해하며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외친다. 소심했던 친구에게 악마가 씌었는지 의문하며. 하지만 구싱팽은 이미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어 걱정하던 동료는 먼지만 남기고 뒤에 남겨졌습니다. 경비원은 그저 놀라서 바라볼 뿐입니다. 친구의 새로운 속도에 놀란 경비원은 포기합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야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를 설득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에마누엘에게 급히 상담합니다. 구칭펑은 대회의 등록 장소인 정의기념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등록 테이블로 다가가자마자 군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을 불러일으킨다. 잘난 체하는 라이벌이 다른 참가자에게 다가가 그가 나타난 것 자체를 비웃는다. 구칭펑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단순한 인턴 배지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다. 젊은 남성 예시아는 자신의 등급을 발표합니다. 기수경 7중천입니다. 등록 담당자는 그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낮은 수준에서의 자신감에 놀랍니다. 군중은 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그를 어리석은 몽상가라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시아는 조롱을 무시하고 진정한 힘은 단순한 수련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시아는 굳건히 서서 군중의 비겁함을 질타합니다. 경쟁자는 그의 연설을 비웃지만 다른 참가자가 큰 소리로 그의 지지를 표명합니다. 군중 속의 한 지지자가 열정적으로 엄지를 치켰습니다. 영감을 받은 젊은이는 나서서 예시안의 정신을 칭찬합니다. 그는 낮은 등급 때문에 등록이 두려웠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시안의 용기를 보고 자신도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약자가 함께 서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는 예시안을 지지하며 무술가로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시안은 두려움 속 삶은 전 세계에 의미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연설은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예시안을 향해 다가가며 약자들의 동맹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는 손을 맞잡고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단단한 악수로 확고히 합니다. 그는 함께하면 경쟁자들을 놀라게 하고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칭펑이 끼어들어 자신의 순위가 더 낮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시안의 얼굴은 깊은 후회로 가득 찹니다. 군중의 조롱은 곧 구칭펑에게로 옮겨가며 그는 홀의 새로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친구의 걱정을 무시한 채로 등록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과 순위를 말하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장면은 번잡한 홀에서 멀리 떨어진 달빛이 비추는 어두운 숲으로 바뀝니다. 예시아는 밤새 책을 읽고 생존하려면 무기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구싱펑은 밤새 말을 타고 모광의 검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숲속에서 갑작스러운 존재감이 그를 멈추게 해요. 하늘에는 거대한 녹색 에너지 구체가 떠올라 숲을 기묘한 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는 이곳을 찾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 보물이 강력한 악마들에 의해 지켜질 것이라 정확히 예측합니다. 우리 소년에게 악마들은 그저 걸어다니는 경험치일 뿐입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몸은 새롭게 얻은 힘으로 빛납니다. 그의 주먹은 전투 준비로 에너지로 빛납니다. 그는 연습된 동작으로 착지하고 이 숲이 그에게 던질 어떤 것에도 대비해요. 그러나 괴물 대신 한 마리의 빛나는 곤충이 부드럽게 그의 손으로 날아와요. 그는 숲에 빛나는 곤충들의 기묘한 아름다움을 잠시 감상한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치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하지만 관광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주요 목표인 우드킹검에 다시 집중합니다. 그는 마을이 무섭게 조용한 것을 보고 악마가 없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궁금해합니다. 나무 악마의 말을 떠올리며 거미 사원 뒤뜰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냅니다. 사원에 도착하여 그는 조심스럽게 지정된 장소로 향합니다. 마당의 중앙에는 설명된 대로 거대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는 그 크기를 보고 이 나무가 곧 악마로 변할 것이라고 가볍게 예측합니다. 그는 보물을 눈앞에 두고 자신 있게 무기를 찾으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칼과 예상치 못한 우산이 드러납니다. 구칭펑은 삽을 손에 들고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삽을 땅에 꽂고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는 즐거운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늦은 밤의 보물찾기를 분명히 즐기고 있습니다. 삽이 단단한 것에 닿고 빛이 번쩍이며 성공을 알립니다.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거의 빛나는 고대의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숨을 죽이며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 그 안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안에는 평범한 나무 칼이 있습니다. 그의 흥분은 급락하고 나무 요정이 장난감으로 그를 속인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칼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어쨌든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힘차게 휘두르며 칼을 믿음직한 삽 위로 내리쳤다. 나무칼이 부딪히며 강철에 대한 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전설적인 무기는 즉시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구킹펑은 경악합니다. 삽이 이겼고 전설적인 검은 이제 장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치를 떨며 나무 요구에게 고통스러운 마사지 세션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손잡이를 노려보는 순간 부서진 조각들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파편들이 땅에 떨어져 섬뜩한 빛을 내며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녹색 에너지 덩굴이 솟아올랐다. 구칭펑은 에너지가 큰 나무로 뻗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나무에서 거대한 영적 존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 그의 뒤에 형체를 갖춥니다. 그러나 구칭펑의 시선은 이제 강렬한 녹색 에너지가 맥동하는 손잡이에 집중된다. 검은 그의 손에서 다시 형성되고 그는 강력하지만 평범한 공격에 외침을 내지른다. 그는 새로 생긴 에너지검을 휘둘러 공중에 푸른빛 아치를 만듭니다. 공격이 명중해 고대 나무 줄기에 큰 상처를 냅니다.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며 마침내 검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생산적인 저녁의 사건들을 곱씹으며 땅에 앉습니다. 그는 악마의 지시를 떠올린다. 검은 피로만 결속될 수 있다. 구킹펑은 손을 보며 이 전설적인 무기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는다. 장면이 바뀌고 그는 두 개의 나무칼로 서툴게 연습합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그를 덮치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알립니다. 땅에 놓인 나무칼에서는 작은 빛나는 덩굴이 자라납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덩굴이 몸을 감쌉니다. 덩굴은 피부에 파고들며 이상한 에너지로 빛나면서 단단히 조입니다. 그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며 유령검을 먹여 살립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 칼은 붉은 빛을 내며 맥박이 뛸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그는 힘들게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설명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기의 기생적 본성이 어둠 속에 드러납니다. 그는 힘이 고갈되는 걸 느끼며 검의 끝없는 허기를 체감합니다. 그러나 구칭펑은 굴하지 않고 힘을 발휘해 탐욕스러운 검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명령에 유령의 검은 에너지를 흡수하던 촉수를 거둔다. 그는 땅에 착지하며 무기는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다. 반동이 그를 강타하고 검의 사악한 힘이 그의 혈관을 흐른다. 그는 강력한 무기는 보통 더 높은 경지의 주인을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그의 독특한 체질 덕분에 규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검에 줄 수 있어요. 그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는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시스템은 그 검의 정체를 확인하죠. 그것은 재생 능력을 가진 퇴화된 지구 등급 무기입니다. 그는 손잡이를 꽉 잡고 나무 악마가 진실을 말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악마의 정직함에 보답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살아있는 배터리는 그냥 놓아주기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다. 한편 등록홀에서의 약자였던 예시아는 갑작스러운 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그는 버려진 사원에서 피신하여 머리가 없는 부서진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낡은 성소 깊숙이 비틀거리게 합니다. 그는 산신상이 악을 막아주는 강력한 수호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급하게는 큰 재앙이 닥칠 징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기로 한 그는 불을 피우며 그의 우회가 헛되지 않길 바랐다. 그는 저녁으로 마른 팬케이크를 꺼내며 그 식량에 만족하지 않는 얼굴을 한다. 한 입 먹고 나서 그는 끔찍한 식사를 옆으로 던졌다.
그의 기준은 종말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었다. 그때 두 인물이 비를 맞으며 사원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빗속에서 철썩거렸고 그는 마치 악마들이 온 것처럼 긴장했다. 신참자들은 이 저리 폭풍우를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결정합니다. 비는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성소의 벽을 때립니다. 베일을 쓴 여인과 그녀의 수행원들이 비를 피해 피난처를 찾습니다. 예수야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그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쉰다. 적어도 그들은 인간이지 악마는 아니다. 무리는 그의 작은 불가에 다가가며 그들의 존재가 폐허가 된 홀을 채운다. 그녀의 대머리 경호원이 폭풍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그녀에게 말한다. 그의 눈은 예시한 가슴의 표식, 악마 사냥꾼의 상징에 끌렸다. 여자는 머무르기로 하고 그녀의 사람들에게 지역을 확보하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쉬는 동안 그녀의 충실한 수행원들은 폭풍 후 치는 밤을 경계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예시는 불기에 앉아 경호원들의 위협적인 자세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충실한 수행원들이 빗속에서 경계를 서고 있으며 번개가 번쩍일 때도 긴장을 전혀 늦추지 않습니다. 베일을 쓴 여인이 젊은 남성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습니다. 젊은 주인은 인사를 돌려주며 그의 미소는 은근한 경멸을 숨기고 있다. 대머리 경비원이 응애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는 예수얀에게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얀은 굳은 팬케이크를 씹으며 쉽게 매수당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해요. 그는 제안이 부족하다고 선언하고 젊은 주인은 가격을 말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예외는 강렬한 눈빛으로 24개의 타일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해요. 대머리 경비원은 강한 기운을 뿜으며 예쇠에게 운에 맡기지 말라고 경고하죠. 예쇠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베일을 쓴 여성이 개입해 그를 그냥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녀는 동료의 행동을 사과하며 부드러운 말로 긴장을 풀어요. 그러나 젊은 주인은 여전히 가격을 깎으려고 합니다. 여자는 예슈안과 함께 앉아 폭풍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친절이 빛나고 수행원은 그들의 행동을 정중히 사과합니다. 예휘안은 조용히 팬케이크를 먹으며 협상가로서의 짧은 경력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날을 드러냅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사원 계단에서 죽어 있습니다. 폭풍의 첫 희생자입니다. 베일 쓴 여자가 그에게 평화를 위한 간단한 제스처로 닭고기 조각을 건넵니다. 그녀의 경호원들은 줄어드는 물자에 불만을 표하지만 예슈야는 겸손히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가 음식을 받으며 손이 스치고 어둠 속에서 잠깐 접촉이 있습니다. 여자는 얼굴을 돌리며 베일 아래로 갑작스레 홍조가 돕니다. 경호원들은 닭다리 하나로 그녀의 명예를 지키려는 듯합니다. 예슈야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여자의 친절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시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구칭펑이라며 아버지를 방문하러 왔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시웨이는 이 우연에 기뻐하며 자신도 우통 카운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지역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대머리 경비원은 차가운 의심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본다. 대머리 경비원은 갑자기 손을 들어 그룹에게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한다. 그는 시웨이를 보호하라고 지시하고 소란을 조사하러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후 다른 사람들을 절 안에 남겨 경계 서도록 합니다. 그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무거운 비 속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비를 맞으며 서서 지역을 살펴보자 그의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는 마당에 쓰러진 그의 부하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소리 없이 그는 그들이 즉시 죽임을 당했음을 깨닫고 폭풍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위로 향하며 지붕 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를 지켜보는 것을 감지한다. 음침한 인물이 나타나 경비가 도착한 걸 비웃습니다. 암살자는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오래된 유령왕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암살자는 붉은 소용돌이 속에서 내려와 경비원의 선택을 비웃습니다. 그는 포식자처럼 착지하며 사악한 미소로 빠르고 잔인한 끝을 예고합니다. 대머리 경비병의 눈이 커진다. 그는 혈마교의 백골 장로와 마주한다. 장로는 정체를 밝히며 소녀를 넘기면 경비병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경비병은 칼을 뽑아들고 보라색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그의 여주인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안쪽에서는 그의 결연한 외침이 들립니다. 시웨이. 커져가는 두려움 속에서 예슈야는 서 있고 백골 노인의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젊은 주인은 답을 요구하고 시웨이는 그들이 악마 숭배자들의 교단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교단의 구성원들이 비틀린 존재들이며 이 장로가 강력한 전문가라고 설명합니다. 시웨이는 그들의 새로운 적의 진정한 끔찍한 본질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입을 가립니다. 시웨이는 그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뜨였고 위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예슈야는 빠르게 움직여 그녀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았다.
당황한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고 갑작스러운 근접에 평정을 잃었어요. 그녀는 왜 그 문파가 자신을 노리는지,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지 혼잣말로 궁금해합니다. 젊은 주인은 그녀의 아버지가 최근 승리로 인해 복수의 표적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씨는 조용한 밤을 기대했지만 자신이 고위험 정치적 납치 음모에 휘말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젊은 주인에게 다가가 진짜 악마를 상대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악마와 싸우는 게 자신의 전문이라며 적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정식으로 자신을 마귀 진압국의 구청펑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했다. 시웨이는 그의 국훈련이 그에게 우위를 줄 수 있는지 묻으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녀의 시종들은 그 제안에 웃음을 터뜨렸다. 젊은 주인은 그를 하찮은 사냥꾼으로 여기며 무시했다. 시웨이의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 물러나 그녀의 경호원들이 보호하게 하라고 한다. 하지만 예시아는 그들의 적이 인간인지 악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젊은 주인은 엄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비틀린 혼혈로 일부는 인간이고 일부는 악마입니다. 예시아는 비밀 무기인 시스템과 상의해요. 하지만 시스템은 나쁜 소식을 전해요. 이 시스템은 순수한 악맥에만 작동하고 혼혈에게는 안 돼요. 경비병들이 쓰러지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비장의 무기가 쓸모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전투는 종료되었고 대머리 경비병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대머리 경비병의 검이 바닥에 떨어지며 백골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로는 괴물 형상을 소환하며 그것이 좀비인지 요정 악마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어두운 힘으로 움직이는 해골 전사들로 된 언데드 군대를 드러냅니다. 시웨이에 남은 경호원 한 명이 칼을 잡고 싸움에 대비합니다. 그녀의 두 시녀는 다가오는 무리로부터 주인을 지키려 뛰어듭니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서서 해골 괴물의 바다에 맞서 최후의 방어선을 만듭니다. 젊은 주인은 당황하지만 경비원들은 단순한 장벽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압니다. 경비원이 그를 조용히 시키고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결의에 차 있어요. 이제 겁낼 시간 없어요. 그는 생명력을 불태워 마지막 절박한 기술을 준비합니다. 그의 몸에서 파란 에너지가 폭발하며 파도를 막기 위한 희생적 폭발을 일으킵니다. 해골 군단이 앞으로 돌진하며 멈출 수 없는 어둠의 에너지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젊은 주인은 침착하게 앉아 황금빛 불꽃 속에서 힘을 모읍니다. 한편 예시아는 하급 하수인들을 처리할 자신감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갑자기 거대한 청동 갑옷을 입은 악마가 시웨이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그 그림자 같은 발톱이 조용하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를 향해 휘둘러집니다. 젊은 주인의 방어막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막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지켜야 할 사람을 보호하며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그의 검은 부서졌고 이는 악마의 예상치 못한 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그는 고통 속에서 미소 짓는다. 시웨이를 지키겠다는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장벽 밖에서 다른 경비병은 해골 군대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백골 장로의 붉은 힘이 경비병의 방어를 압도합니다. 충직한 수호자는 첫 번째 공격에 완전히 압도되어 뒤로 날아갑니다. 장로는 우아하게 착지하며 가드의 헛된 저항을 조롱합니다. 또 한 번 철이 부딪히며 경비의 검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장로는 그를 진정한 전장, 즉 확실한 죽음의 장소로 환영합니다. 대머리 경비의 칼날은 빗물에 젖은 땅에 쓸모없이 떨어집니다. 상대 무장을 해제한 장로는 아무도 도망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숨겨진 힘으로 넘쳐나기 시작하며 진정한 힘을 발휘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의 근육은 부풀어 오릅니다. 장로는 미소 지으며 이 외로운 경비가 정말 죽고 싶은지 묻습니다. 경비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주먹을 날리며 그의 주먹은 보랏빛 힘으로 빛납니다. 백골 장로는 단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전혀 감명받지 않은 그는 붉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경비병을 날려버립니다. 충성스러운 수호자는 사원 벽에 부딪혀 마지막 저항을 마칩니다. 장로는 그 경비가 금지된 예술로 자신을 은빛 갑옷의 악마로 변신시켰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오직 피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언데드 생물들의 힘을 칭찬한다. 시웨이와 예시아는 경악하며 경비병의 끔찍한 희생을 깨닫고 장로는 사원으로 시선을 돌린다. 경비병이 여주인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 앞에 서서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이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시아는 시스템이 이 좀비들을 악마로 보는지 궁금해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예시아는 앞으로 나서며 이제 그의 진정한 정의의 힘을 드러낼 때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그의 갑작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에 당황합니다. 그는 닭다리 하나로 그녀를 위해 장로를 처리하겠다고 해요. 젊은 주인은 비웃으며 시웨이에게 겁에 질린 미치광기의 말을 무시하라고 해요. 예시아는 차분히 경비원에게 비켜달라며 중심 무대로 나섭니다. 그의 숨겨진 힘이 발휘되며 황금빛 오라가 그를 감쌉니다. 시웨이는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언데드 무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해골 악마들이 즉시 그를 애워쌉니다. 보라색 아기와 뼈의 물결이 몰려듭니다.
갑자기 황금검이 위에서 내려와 사원 바닥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시웨이는 두려움에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확신합니다. 어린 주인은 구 칭팽이 그들의 탈출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으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녀는 끝없는 악마 무리로부터 방어 포인트를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악마들이 소용돌이치며 문으로 이동하자 다른 이들은 그가 생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소용돌이 안에서 해골 전사들이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스템이 주요 방어 스킬의 진화를 발표합니다. 금강불괴의 몸. 젊은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본다. 구칭펑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걸 깨닫고 백골 장로는 악마 무리가 사라지자 완전히 허를 찔린다. 구칭펑에게서 푸른 에너지의 눈부신 섬광이 터져 나오며 남아있던 하수인들을 증발시킵니다. 그는 빗속에서 엘더를 마주하며 단 하나의 상처도 없이 드러나 서 있습니다. 구칭펑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전혀 감명받지 않은 채 진짜 싸움을 준비한다. 백골 노인의 충격은 뒤틀린 포식자의 미소로 바뀐다. 그는 궁극의 공격을 펼칩니다. 뼈에 악한 불꽃입니다. 소년의 어리석은 자만심을 조롱하며 이 영혼을 타락시키는 불꽃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고요한 목소리가 포효를 가르며 얼마나 기분 좋게 따뜻한지 언급한다. 장로는 움찔하며 아무렇지 않은 사냥꾼을 향해 저주받은 불을 다시 발사한다. 시스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새 화염 기술을 줍니다. 구칭펑은 불길에 쌓여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명령하듯 장로에게 이게 전부냐고 묻습니다. 악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그의 궁극 기술이 소용없게 되었다. 그는 힘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공포에 휩싸인다. 불꽃이 구칭풍 손에 들어가자 장로는 그를 죽이려 마지막 절박한 시도를 합니다. 장로는 항의하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힘을 돌려달라고 외칩니다. 구칭펑은 돌려주겠다고 동의하며 발을 구르며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훔친 불을 방출하여 도망치는 악당을 향해 붉은 에너지의 홍수를 보냅니다. 장로는 자신의 궁극 기술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의 가면으로 일그러집니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깨달으며 거대한 혼불 폭발이 일어나 사원의 일부를 파괴합니다. 붉은 빛의 광선이 밤을 가르며 새로운 손에 들어간 힘의 증거가 됩니다. 안에서는 시웨이와 어린 주인이 눈부시고 압도적인 에너지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가립니다. 충격파에 경비원들이 쓰러지자 구경꾼들은 믿기 힘든 듯이 바라봅니다. 구칭펑은 싸움이 거의 끝났음을 보고 침착하게 여파를 지켜봅니다. 젊은 주인은 폭발에 휘말려 피를 토합니다. 그의 수행원들은 날아가면서 쓰러진 주인을 외칩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폭발에서 살아남은 부상자들이 드러납니다. 구칭펑은 아군의 공격에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웨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걱정스럽게 달려옵니다. 그는 먼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혼란 중에도 무사한지 봅니다. 그들은 모두 장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는 쟤만 남아 있었다. 구칭펑은 공포에 질려 깨달았다. 그는 방금 큰 전리품을 잃었다. 시웨이는 그의 탐욕으로 인한 고통을 전투 피로로 착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잠시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시웨이는 완전히 당황하여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녀는 침착하려 하지만 눈은 커져가는 감탄을 숨기지 못한다. 시녀들은 이를 눈치채고 주인이 신비로운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 궁금해한다. 젊은 주인은 그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강한 남자를 누가 거부할까요? 하지만 구칭펑은 이를 무시하고 그의 관심은 더 중요한 바비큐에 쏠려 있어요. 젊은 주인은 놀랐지만 구칭펑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철학을 제시해요.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하고 그들의 마음은 충격으로 어지러워져요. 그들은 파괴된 사원에 함께 서 있다. 전투는 끝났고 폭풍도 지나갔다. 그의 말대로 그는 불을 다시 피우고 식사를 마칠 준비를 한다. 대머리 경비병이 그를 맞고 깊이 감사하며 절을 합니다. 경비병은 감사 인사를 하려 하지만 구칭펑은 그저 의무였다고 말해요. 게다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맛있는 바비큐가 충분한 보상이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경비원은 정식으로 자신을 오동현의 새 현령의 집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실은 시웨이와 젊은 주인을 완전히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심한 집사는 그의 옷 속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는 황금 토큰, 즉 군수 자신의 공식 인장을 내보입니다. 그는 이 토큰이 구칭펑에게 군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칭펑은 미소로 증표를 받습니다. 유용한 도구를 마다하지 않는 그는 오만한 젊은 주인도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구칭펑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젊은 주인은 바닥에 남아 이전의 오만함에 대한 벌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구칭펑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고히 확인합니다. 시웨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구해준 젊은 주군을 부릅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놀라서 커집니다. 그러나 대머리 경비가 그녀를 붙잡으며 그렇게 강력한 임무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구칭펑은 벌금으로 은 24냥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웨이의 두려움은 매혹적인 미소로 사라지고 경비원은 어리둥절하다. 젊은 주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실수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내겠다고 제안한다. 구칭펑의 영웅적인 모습이 무너지고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가 드러납니다. 그 아래에서 대머리 경비원은 젊은 주인을 꾸짖으며 이렇게 자비로운 판결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주인은 그런 영웅이 뭔가를 지불하는 건 모욕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극적으로 사과하며 구칭펑의 깊은 자비에 감사해요. 구칭펑은 감명받지 않은 채 바라보며 젊은 주인이 금을 받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젊은 주인은 경의를 표하며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금괴를 내밉니다. 구칭펑은 그의 위에 서서 마치 차분하고 관대한 주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속으로는 잃어버린 이익을 계산하며 왜 경비가 지불을 중단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대머리 경비는 새로운 주인의 우선순위에 완전히 당황하여 땀을 흘리고 있다. 구칭펑은 젊은 주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어색한 상황을 끝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고귀한 성품만을 칭찬하며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장면은 거미줄과 그림자로 뒤덮인 오당 현 정부 청사로 이동합니다. 전투 후 무리는 캠프파이어 옆에서 바비큐를 즐깁니다. 밤이 깊어지자 구칭펑은 잠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낸 후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울리며 그가 싸움에서 얻은 새 기술을 기록합니다. 이제 그는 깨지지 않는 방어력과 모든 불꽃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백골 노인에게서 훔친 진홍 불꽃을 소환했다. 그날 밤은 악마 사냥과 기술 연마로 꽤 수익성 있는 밤이었다. 다음 날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깨끗하지만 약간 손상된 뜰에서 한 손이 돌길에서 천으로 감싼 꾸러미를 집어듭니다. 구칭펑은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주의를 기울입니다. 시웨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우통현으로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의 시선은 희망적이고 약간 수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꽃빛 속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잠시 동안 구칭펑은 그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짧은 순간의 황홀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고 그녀의 정중한 초대를 수락합니다. 시웨이는 기뻐하며 그에게 여행 중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틀 후 그들의 일행은 드디어 우통현 성문에 도착합니다. 구칭펑은 일행과 말을 타고 예상치 못한 우회를 마칩니다. 그는 시웨이에게 작별을 고하며 관청 업무로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마차에서 시웨이는 그에게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탄으로 붉어졌고 그녀는 그가 군의 거리로 사라지는 외로운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집사는 그녀에게 그를 다시 만날 기회가 많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저택으로 가자고 지시합니다. 장면은 무술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바뀌고 대회가 막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찬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자신감 있는 전사도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전사들은 참가자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진기 울리며 첫 번째 경기인 예슈안 대 9,000개 전문가의 경기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두 전사는 거대한 경기장 중앙에 자리를 잡고 날카로운 칼날의 충돌과 함께 대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군중은 예슈안의 오만함이 곧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조롱합니다. 그의 상대는 수련 수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예슈안의 주장을 비웃습니다. 상위 랭크 전사가 마무리 일격을 준비합니다. 관중들은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약자는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9천의 고수가 쓰러졌습니다. 예슈안은 승리의 포즈를 취하며 그의 황금빛 아우라가 그의 힘이 허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기장 다른 곳에서 구칭펑은 한 번의 결정타로 경기를 마무리해요. 그는 상대를 무시하며 상대는 그와의 싸움에서 3번의 공격만 버텼어요. 패배한 전세계에 몇 년 후에 다시 도전하라고 말한다. 구칭펑은 멍한 남자를 일으키며 그의 승리는 거의 부차적인 생각이었다. 등록홀에서 온 젊은 남자가 걱정된 얼굴로 그의 팔을 붙잡아요. 진기 울리자 구칭펑의 다음 경기가 9천 전문가와의 대결임을 알립니다. 그의 새 친구는 그를 말리려 하지만 구칭펑은 말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경기장으로 걸어간다. 군중들은 제3천의 바보를 오만함 때문에 조롱하며 웃는다. 젊은 남자는 새 친구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믿으며 후회한다. 그는 죄책감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지켜봅니다.
한편 경비원은 여성을 막으며 경기장에 엄격한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상대 린 샤오는 그를 공짜 승리로만 봅니다. 그는 싸움이 시작도 전에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구칭펑은 침착하게 그를 바로잡으며 경기가 아직 시작 안 했다고 합니다. 린 샤오가 그에게 기회를 주며 무기를 꺼내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구칭펑이 빈손으로 서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 있게 그를 상대하는데 칼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린 샤오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며 공정한 싸움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거만하게 구칭펑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면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구칭펑은 칼을 뽑으며 거만함은 위험한 결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모광의 검을 들고 이 조건을 정한 사람이 바로 린 샤오임을 상기시킵니다. 린 샤오는 그의 손에 있는 전설적인 무기를 알아보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구칭펑은 자랑스럽게 모광의 검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가까이서 보라고 합니다. 관중들은 그가 장난감을 들고 싸운다며 미쳤다고 비웃습니다. 린 샤오는 값싼 속임수로 자신을 모욕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구칭펑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신비한 무기에 패배했다고 불평할 것인지 묻는다. 린 샤오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 자신감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구칭펑은 상대의 스포츠맨십을 비꼬듯이 칭찬한 후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는 돌진하며 푸른 에너지가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어요. 공격은 눈 깜짝할 사이 경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구칭펑은 거리를 좁히며 나무칼로 상대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검은 잠시 멈춰 린 샤오의 가슴에서 피 한 방울을 흘리게 합니다. 여전히 감명받지 않은 린 샤오는 이 유치한 게임을 끝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무칼 끝이 그냥 부러졌어요. 구칭펑은 감명받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린 샤오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피가 나는 손을 바라봅니다. 그는 부러진 끝을 내려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당황해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 무기의 무서운 진실을 마침내 깨닫습니다. 거대한 영적 나무가 솟아오르고 에너지가 번개처럼 퍼집니다. 그는 실수를 깨닫습니다. 전설적인 무기를 과소평가한 어리석은 자였죠. 덩굴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의 제안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히 얽매여 있습니다. 검의 나무 감옥에 갇혀 덩굴이 그의 몸을 단단히 조여 오만한 전사를 굴복시킵니다. 구칭펑은 얽매인 상대에게 차분하게 항복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린 샤오는 화를 내며 승리가 값싸고 기술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구칭펑은 무기 대결을 고집한 사람이 바로 그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갇힌 전사는 그 검이 전설적인 것인 줄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소녀는 칼의 이름과 등급을 미리 알렸다고 지적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린 샤오는 무기 없이 재경기를 요구합니다. 구칭펑은 심판들에게 공식 규칙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대를 착용한 감독관은 젊은이의 대담함을 즐기며 웃습니다. 그녀의 엄격한 동료가 확인합니다. 영적 무기 사용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징소리와 함께 패배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칭펑이 승리했습니다. 덩굴이 물러나고 한때 오만했던 전사는 경기장에서 패배한 채로 남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 구칭펑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려 합니다. 패배자는 다시 일어나 재경기를 요구합니다. 구칭펑은 미소를 지으며 이 광대를 더 이상 상대할 생각이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고위 관리가 린 샤오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라고 명령합니다. 구칭펑은 관리의 판결에 기뻐하며 즐겁게 손을 흔듭니다. 그가 가려는 순간 관리가 그를 불러 세우며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구칭펑은 돌아서서 그가 자신의 검을 사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관리가 동의하며 강력한 무기에 대해 1000냥의 금을 제안합니다. 구칭펑은 기분이 상한 척하며 그의 갑오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관리의 눈이 가늘어지며 그의 예의 바른 겉모습이 잠시 사라졌다. 그는 떠나려 돌아서며 협상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이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허펑화. 안대를 착용한 감독관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기로 동료를 공격하는 것은 금지라고 상기시킵니다. 허펑화는 신사라면 그런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을 거라 동의해요. 감독관은 구칭펑에게 행운을 빌고 그는 그녀의 중재에 감사해요. 그녀는 그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뺨에 약간 홍조가 돕니다. 우리 소년에게 팬이 생겼네. 하지만 허펑화가 그녀를 막고 대회에 집중하라고 해요. 그는 겉으론 물러섰지만 몰래 구칭펑이 검을 포기하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다. 방으로 돌아와서 구칭펑은 세상이 수련에 집착한다고 느껴요. 그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깨달아요. 힘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은 또한 훨씬 더 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는 매뉴얼을 열어 국의 기초적인 순양 기술을 배웁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그는 명상에 들어가 순양의 에너지를 채널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훈련은 밤새 이어져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구칭펑은 깜짝 놀라 깨어나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수련 중간에 그는 이 과정이 지루하다며 시스템에게 편리한 지름길을 요청합니다. 시스템이 응답하자 그는 화면을 생각에 잠긴 얼굴로 바라본다. 그는 시스템의 선택에 의문을 품고 자신을 야만인으로 만들려는 건지 궁금해한다. 시스템은 나쁜 소식을 전한다. 그의 수련 수준을 직접 올릴 수 없다고 한다. 그는 현재 자신의 수련 수준을 지적하며 좌절감에 반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의 현재 영역이 튜토리얼 수준이라고 명확히 해요. 그는 절박하게 허점을 찾지만 시스템은 규칙에 엄격합니다. 시스템의 반응은 단호했고 놀랍게도 물리적으로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깨달았다. 쉬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그는 다시 대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음 라운드를 위해 모인 거대한 군중 속을 지나갑니다. 그는 관중과 경쟁자의 엄청난 수에 깜짝 놀랍니다. 등록 홀에서 본 익숙한 얼굴이 군중 속에서 그를 부릅니다. 그 젊은 남자는 도착을 크게 알리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곧 구칭펑은 호기심 많은 전사들로 가득 둘러싸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전설의 검을 가진 사람으로 압니다. 그들은 무기의 신비로운 기운을 칭찬하며 말이 더해질수록 경외감이 커집니다. 그는 발바닥에 바다에 갇혀 개인 공간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군중은 더욱 대담해져 검을 잡으려 하고 가까이서 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무기를 사겠다는 제안이 공중을 가로지르며 경기장은 혼란스러운 경매장으로 변합니다. 관리자가 드디어 개입해 열성적인 팬들 사이에 길을 만듭니다. 혼란이 정리되자 구칭펑에게 다음 경기 시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구칭펑은 경기장으로 향하고 한 관리가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의 상대인 상의를 벗은 전사는 경외와 오만이 섞인 눈빛으로 전설적인 무기를 바라봅니다. 그는 검이 사용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결심합니다. 빠르게 돌진하며 그의 검은 힘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방패에 막히고 맙니다. 전사는 방패의 불가사의한 힘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해졌습니다. 방어의 엄청난 힘에 의해 그는 경기장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기습은 검의 방어에 완전히 막힙니다. 방패는 구칭펑 주위에 다시 형성되고 상대는 걸어다니는 요새와 어떻게 싸울지 고민합니다. 구칭펑은 새로운 나무 갑옷 속에서 침착하게 서 있으며 손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상의를 벗은 전사는 나무 갑옷에 칼을 휘두르지만 칼날은 덩굴에 부딪혀 헛되이 울립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로 칼을 감싸고 있는 덩굴을 주시합니다. 무기는 손쉽게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땅에 내던져지며 짧고 요란했던 대회 경력은 이제 끝이 납니다.